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4월 23일까지 열리고 있는 이중섭 전시회를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전시에 이제 문제가 있는 작품이 있어서 그 작품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이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2021년에 한 1,500여 점을 이제 기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중섭의 작품 한 90여 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90여 점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 한 10점 정도 해가지고 지금 100여 점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작품은 1972년도에 갤러리 현대, 그 당시에는 현대화랑이죠. 현대화랑에서 이중섭전을 열었는데, 그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작품을 국립현대미술관에 판매를 했어요. 현대화랑에서.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작품을 기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 작품이 전시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저 작품이 그 당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진위 문제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기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덥석 받았다가는 위작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검증 절차가 없이 저 작품이 현대미술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 작품이 전시 때마다 이제 이중섭의 데뷔작처럼 전시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 작품이 좀 조형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아트인 컬처라는 잡지에 그 2차례의 글을 쓴 바가 있어요. 제가 어떤 근거로 저 작품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원래 2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작품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이번에 나와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1972년도에 현대화랑에서 기증한 작품이죠. 자, 저렇게 이제 한 작가가 똑같은 구도를 사용하는 것은 뭐 없지는 않지만 흔한 건 아니죠. 특히 그 표현주의 계통의 작가들은 똑같이 그리는 거를 아주 좀 꺼려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위작자들은 반드시 그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없으면 창작이죠. 원본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그 변화를 주지만 큰 변화를 주기가 어려운 거죠. 원본에 입각해서 기술적으로 재현을 하는 거니까요. 일단 저는 구도가 저렇게 비슷하게 잡힌다는 것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두 작품의 필체가 너무 다르다. 저는 이제 작품을 볼 때 그 속도감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특히 저렇게 그 선이 중시되는 작가들의 경우는 속도가 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태는 따라올 수 있어도 속도를 따라하는 건 어려워요. 그 리듬감을 따라하는 건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인을 흉내낼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사인의 그 속도를 따라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원본과 비교를 안 하고 하나만 보면은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원본이 있으면은 원본과 대조를 해보면은 그 필력의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요. 이 두 작품 보면은 확실히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왼쪽에 있는 걸 보고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속도가 달라요. 힘이 다르죠. 내가 어떤 대상을 느끼고 그리는 거와 형태를 그냥 따라 그리는 거는 그 강조점이나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중섭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선에 있어요. 이 선에 자신의 그 혼을 실는 그런 스타일의 작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작가인 거죠. 특히 이중섭의 경우는 이제 소를 많이 그리잖아요. 소의 골격이라든지 그 운동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골격을 잘 잡아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이 돼도 어떤 힘찬 동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소는 운동감이 좀 떨어지죠. 이제 오래됐다는
그런 흔적을 주기 위해서 종이를 뜯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저거는 왼쪽 그림을 보고 모방을 한 거죠. 이중섭의 모작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자, 왼쪽 걸 보고 그린 거죠. 선들이 딱딱하죠. 그러니까 그리는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한 에너지를 느끼고 하느냐 아니면 조형적으로 그 선을 따라 하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그 필력의 어떤 그 즉흥적인 리듬감이나 그 변화가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은 그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뭐 이런 대표작은 모작도 굉장히 많아요. 왼쪽 상단에 있는 작품이 홍익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중섭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죠. 많은 유작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저건 그래도 좀 잘 그린 유작들이고요. 훨씬 떨어지는 유작들을 또 엄청나게 많아요. 저건 좀 그래도 잘 된 것들이. 진위 감정이 쉽지가 않아요. 원본을 항상 찾아가지고 원본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라고요. 반드시 원본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게 진품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작가가 이렇게 똑같이 그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그림을 자기가 복제하는 작가도 있지만, 이건 뭐 작가의 양심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필력의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게 잘 했지만, 아래 작품이 모작이죠. 그 차이를 한번 잘 느껴보시라고요. 이중섭의 그 필력, 그 즉흥적으로 나오는 속도감이나 골격에 대한 파악 방식 이런 것들을 익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감정이 되거든요. 이런 작품도 보면은 오른쪽 작품이 유작이죠. 드로잉이 어딘가 좀 어색해요. 허리가 좀 이렇게 길게 늘어진다든지 뭐 이 따라해도 좀 이렇게 자꾸 뭐 덧칠해 가지고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한 번에 딱 안 되고. 자, 이건 어떤 게 모작입니까? 왼쪽 그림은 정말 그 이 닭이랑 장난치면서 노는 그 역동성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닭을 이렇게 손으로 좀 어색하죠. 이게 불상처럼 그려놨어요. 예? 원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이 사람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 작품에서 가져온 거죠. 그죠? 요 부분은 왼쪽 그림에서 가져온 거죠. 왼쪽 그림에서 가져온 거고 오른쪽에 이 부인만 이 작품에서 가져온 건데 두 작품을 합쳐놓은 거죠. 그죠? 참.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작품을 합쳐놓는 방식으로 유작을 하는 경우 조금 그래도 창의적인 유작이죠. 자, 그렇게 이제 유작들과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이 작품도 이제 그런 관계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원본을 보고 구도를 그대로 따라 했는데 이 속도감이 떨어지는 약간 어색한 유작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이 작품의 소재는 이제 닭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봉황처럼 하늘을 날아서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거 그릴 당시가 1953년이니까 그 당시에 부인을 일본에 보내고 너무 그리워하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이런 그 당시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부인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애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 편지 한번 읽어보죠. 역사상에 나타난 애정의 전부를 합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요. 그것은 확실하오. 당신의 멋지고 훌륭한 인간성이 나의 사랑을 샘처럼 솟아오르게 하고 화산처럼 뿜어오르게 하고 바다처럼 파도치게 한다오. 하늘이 화공인 나에게 베풀어진 보배롭고 슬기로운 참된 나의 천사 남덕이여. 나의 열렬하고 참된 애정을 받아주시오. 1953년 9월 초에 보낸 편지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전쟁 중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처자식을 부인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에 이제 보내고 본인은 이제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던 그 시절이라고요. 소재는 세지만 제재는 사랑이고 지금이야 뭐 자유롭게 왕래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장벽을 초월하는 사랑을 지금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착상이 어디서 왔느냐면은 이 고구려 벽화에서 왔다고 봐요. 고구려 벽화에 뭐 이런 부분들. 원래 이제 고향이 이제 고구려 벽화에 있는 그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고구려 벽화를 보면서 어떤 민족 정신이라든지 어떤 힘찬 기상을 이제 현대 회화로 표현하는 것이 이중섭의 회화이고, 특히 위에 있는 저 현무도를 보면은 뱀과 거북이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 암컷과 수컷이 음양이 돼가지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 현무도의 도상인데, 그거를 저렇게 옮긴 거예요. 봉황처럼 자유롭게 현해탄을 건너서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저런 형상을 만들게 한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뭐 이런 샤갈의 생일이라는 작품이죠. 이게 이제 1915년인가요? 그때 이제 자기 부인이 생일날 꽃다발을 가져온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그린 작품인데, 샤갈도 굉장히 그 어려운 사랑을 했죠.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러시아 그 비테브스크에 있는 그 부인을 만나지 못했고 항상 그 그리워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공중을 날아서 이제 키스를 하는 아주 난이도 높은 키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겠죠. 저 아이디어와 고구려 벽화를 종합해 가지고 저런 그 자신과 부인의 아까 편지에서 나타난 그 뜨거운 사랑을 양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 배경에 있는 저 푸른 바탕이 뭐냐는 거죠. 저는 그것이 바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해탄. 자신들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물리적인 장벽. 그게 바다죠. 깊은 바다.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조울현이 아닌 이상 헤엄쳐서 갈 수 없는 깊고 깊은 바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장벽이죠. 그거를 배경으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바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다를 가로질러 놓는 저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저 바탕은 그런 어떤 소재를 양식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로로 칠해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만든 거잖아요. 저걸 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다의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저기서는.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작가의 그릴 때의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에 따라서 양식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강렬한 어떤 그 주제가 거기에 적합한 양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떤 그림이 더 깊은 바다를 연상시키냐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오른쪽 거는. 그냥 분위기 낸 거라고요. 자, 이중섭의 다른 작품들과 그 속도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오른쪽 밑에 있는 작품이 문제의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이 속도감이 다른 작품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죠. 자, 이게 이제 삼성미술관 리움 거고 이게 현대미술관 건데 팍 긋는 요 속도감 보죠. 이거는 이걸 먼저 긋고 찔끔찔끔 가다가 끊어서 또 긋고 그러죠. 속도감의 차이가 확실히 나죠.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요거는 이제 몸통이고 날개고 요 다리가 이어지고 요 만나는 요 지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 지점들이 만나는 그 지점이 힘이 딱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작품 보면은 그 만나는 지점에서 힘이 오히려 빠져버리죠. 이거는 어떤 골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보면은 같은 문제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골격이 이제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힘이 딱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서서히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기서 팍 박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반대로 여기서 힘이 들어갔다가 이러면서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속도를 내야 될지, 이게 이제 그런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형태를 따라가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할 부분과 늦게 할 부분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보면은. 그리고 요 날개와 다리를 보세요. 이 세 개는 날개고 이 두 개는 다리예요. 다리와 날개가 구분이 되잖아요. 이거는 다리니 날개인지가 구분이 안 되죠. 왜? 그 의식을 하지 않고 그리기 때문에. 그냥 조형적인 느낌만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린다는 얘기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렇죠? 날개와 다리가 확실히 구분인데 이거는 그냥 생각 없이 똑같이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도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다리가 되겠어. 이것처럼 딱 여기서 딱 뻗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끊어지잖아요. 생각 없이 선 분위기만 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그 힘찬 날갯짓이 안 보이잖아요. 쓱쓱쓱 그려버리잖아요. 그냥. 다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다리도 삼성 거는 이렇게 골격을 딱 잡아주잖아요. 다리에 그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중섭은 이 변형이 돼도 이런 그 골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드로잉이 좋은 거거든요. 변형이 돼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 자유로운 변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골격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고무줄 늘어놓은 것 같잖아요. 고무줄. 그리고 이제 이 새의 그 표정을 보면은 누가 부인이고 누가 이중섭이에요. 당연히 이제 위가 이중섭인 거죠. 그죠? 수컷이잖아요. 이 밑에가 이제 부인이고, 그 이중섭의 얼굴을 보면은 이제 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너무 그리워하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아주 그 감상적인 그 사랑에 지금 심취하고 있고, 부인의 얼굴은 깜짝 놀란, 눈이 동그라지는 그런 얼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봤지? 하면서 깜짝 놀란 표정인데, 오른쪽에 있는 현대미술관 소장품은 이게 뭐 얼굴, 새인지, 쪽제비인지, 이 눈은 썩은 동태 눈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아니, 뭐 부인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요? 아니, 사랑한다고 해놓고 부인 얼굴을 왜 이렇게 그리겠냐고요. 응? 생각 없이 그리는 거거든요. 뭐 철천지 원수가 아닌 한, 이렇게 부인 얼굴을 이 형체도 없이 이렇게 귀신처럼 만들어 놓고 동태 눈깔 이렇게 심어 놓고 이렇게 했겠냐고요. 얼굴에 그 형체를 못 잡아요. 형체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쪽제비처럼 보이잖아요. 이 얼굴이거든요. 부인 얼굴. 자, 이 얼굴이 요렇게 표현됐다. 닮았잖아요. 그죠? 이 눈 큰 얼굴이 깜짝 놀라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중섭이요. 이 대가인 이유는 이 대충 쓱쓱 그리는데도 닮았어요. 얼마 전에 그 이중섭의 그 위작 문제 때문에 그 일본에 있는 그 아들이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 TV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했더니 이 그림에서 본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작은 아들이거든요. 이태성이라고 작은 아들이고 이 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눈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고 입이 커요. 딱 지금 봐도 그 얼굴이잖아요. 눈이 좀 처지고 입이 이렇게 길어요. 이 어렸을 때 그랬어도 그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래요. 그 부인 얼굴 보세요.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닮았잖아요. 젊었을 때 그린 것다 지금이나 얼굴의 형태가 너무 닮았어요. 요 아들, 요 부인과 요 아들 이렇게 딱 판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 몇 개 툭툭 이렇게 하는데도 느낌이 닮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중섭이 좋은 작가란 얘기예요. 변형이 있지만 그 변형이 어떤 느낌으로 담는다는 거죠. 형태는 닮지 않은데 느낌이 담는다. 이게 좋은 작가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을 이렇게 그렸다? 이건 악감정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릴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중섭이.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하는 부인을 이렇게 쪽제비 얼굴로 동태 눈깔로 그려 넣겠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동물이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자기
자기와 자기 부인을 그린 것이다. 그리고 저 바탕이 그냥 분위기가 아니라 현해탄이라는 어떤 바다를 그린 것이다. 그거는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물리적인 장벽이다. 이 작품을 이제 이렇게 작가의 어떤 삶과 관련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 상징 의미 같은 것들은 이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냥 보면은 그런 게 안 보이죠.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사인을 봐도요, 이종섭의 사인은 명료하게 쓰질 않아요. 이렇게 쓰고 지운다든지 또 덧칠을 한다든지 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인이 강하게 들어가지를 않는데 이 문제작은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사진이 다른 작품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이 사인을 보고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느낌이 달라요. 속도도 느리지만 너무 튄다는 거죠. 이런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무심코 봤을 때와 분명히 다르게 보일 거라고요. 아까 그 유작들에서 봤던 그 느낌이 이 작품에도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이것이 어떤 뭐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작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도 위작과 졸작 사이라고 그 타이틀을 그렇게 뽑았어요. 이거는 이종섭이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졸작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작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작품을 보고 그대로 그랬다면 이건 좋은 작품은 아닌 거죠. 그리고 필력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같은 작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이건 필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골격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은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 어떤 저 부인의 얼굴이나 저 바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지향하는 주제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식이. 그런 관점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제가 주장한다고 이게 뭐 위작이 되고 이래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그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위작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품이라도 이걸 대표작으로 자꾸 만들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대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화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종섭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 맞춰지는 거라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걸 보기 때문에 이종섭에 대한 연구에 문제가 생겨요.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한 작가의 작품이라도 그 우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문제작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제 이종섭을 이해하는 것과 이게 대표작인 것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고 자꾸 전시 때마다 이걸 대표작으로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 비교 없이 자꾸 선입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국립기관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게 2005년인데 뭐 전시 때마다 자꾸 내놔가지고 제가 뭐 2005년도에 한번 그 보도자료를 한번 언론에 보내가지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감정위원으로 있을 때예요. 예, 뭐 나와도 뭐 그 뒤로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72년도 현대화랑 도록입니다. 이 도록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이 실려 있고, 문제가 됐던 작품은 여기에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전시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작품이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이 되면서부터 그게 이제 대표작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검증이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문제가 되니까 자꾸 현대미술관 쪽에서 감정을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감정위원들, 이구열 선생이 뭐 그 당시 저 책도 만드시고 편집도 하고 저 감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구열 선생이 살아계실 때,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살아계실 때 제가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감정을 하셨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작품은 감정을 따라오지 않고 여기에 나온 것들만 제대로 감정을 했고, 그거는 이제 전시 도중에 한종구 씨가 그 도중에
그 작품을 그 넉점을 가져와서 그때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보기는 했지만 그냥 그 삼성 거보다는 좀 떨어진다 그 정도만 생각했지 감정을 제대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했다는 거는 그 감정가의 그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누가 했다. 자꾸 감정을 했다는 걸 그냥 한번 물어본 걸 가지고 그걸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제대로 된 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처음에 저 작품이 나왔다면은 위작으로 감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원본과 비교해서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저게 국립 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다라는 그 선입견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국립기관에서는 작가가 살아있을 때 기증을 했다든지 그때 작가한테 물어보고 구입하지 않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미인도 사건도 터진 거고 미인도도 그런 거잖아요. 작가가 살아있을 때니까 그게 작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김정희 씨 그 소장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 물어봤으면 이런 문제가 안 터진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안 거치는 거라고요. 그냥 기증하니까 뭐 이게 웬떡 그냥 받아버리면은 거기에 위작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뭐 위작이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그 관점, 물론 이제 감정하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저는 말씀드린 거라고요. 예.